보수의 특징이 품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보수는 전통적으로 품이 있는 신사도의 정당이었어요.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위는 우리 보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아유 막 시원치 않아도 참 그런 거는 좀 점잡고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되는 큰 연못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비판과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우리 당의 색깔이 되죠. 정치를 하면은 영과 욕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욕먹는다, 또 이건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데는 이거는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 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시일비하지 말고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리에 연연을 하면은 큰 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장관을 했다든지 당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당대표로서 뭘 했느냐, 장관으로서 그럼 뭐를 추구했느냐 이것만 남는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5선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림 겸 교육부 장관도 재직하셨습니다. 혹시 당시에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정책이나 업적이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그때 중점을 둔 건 직업이었어요. 네. 이제 플라톤이 보면은 국가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그 개인의 소질을 발견해서 그거를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는 그거는 플라톤의 아주 탁견이고 지금도 그 정신은 이어진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소질과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그 꿈과 끼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중학교 때 발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담임 선생님이 보면은 얘는 뭐가 맞겠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네.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떠한 개성과 또 거기에 특성과 재질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빨리 발견해서 교육을 직업과 연관시켜 주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하고 취업은 따로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또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낭비와 혼란과 그 불만이 많아지죠.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또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 직업과 소질과 교육 내용이 어울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과 또 우리 남자 같으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네.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이게 다 엇박자가 나면요. 이 젊은 애들은 낭비와 혼란이 생겨요. 이스라엘 같으면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에 어느 부대에 가느냐에 의해서 그 직장이 이미 정해져요. 우리가 왜 저도 해병대를 좀 이제 1년 해병대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해병대 나오면 우리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갖고 해병대 후배 보면은 무조건 끌어주거든요. 거기가 어느 부대 나왔냐 그러면은 그 부대 선배들이 가 있는 직장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아주 그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80~90%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요. 교육과 군과 직장이요. 우리는 그것이 한 40%대였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 때 국방부와 이게 연계해서 그걸 한 60%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80% 정도까지 올려서 군대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더 심화 교육이고 그거의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하고 네. 거기 나오면은 금방 뭐 격리라고 그러면 또 격리로 가고 또 예컨대 뭐 화공이라면 그 화학부대 같은 데 있다간 글로 가고요. 또 요새는 그 컴퓨터나 전자 쪽이라면 그쪽으로 가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게 연계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또 예컨대 해군 그러면은 해양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국가가 정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또 이게 일학습 병행이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게 수입도 올리고 공부도 네. 하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다 고등학교 때 직장을 이미 정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실습을 해요. 그 실습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 가서 배우고요. 이렇게 이게 일학습 연계가 되니까 애들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육 내용도요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화공을 한다 할 때는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또 무슨 격리한다 무슨 무역을 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많은 편차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재교육을 몇 년 시키거든요. 그거를 없애자 이런 것을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잘 좀 정착이 되면은 네. 저는 좋겠다 그래서 후임 장관님께서도 아마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해요. 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이게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에 맹목적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가 성적에 맞춰서 그냥 전공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 전공이 실무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전공하고 다른 그냥 일단 취업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해결이 우선 돼야 네.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교육부 장관 책임이에요. 제가 네. 잘 못해갖고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번 지금 교육부 장관님께 언제 조언 한번.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사실 뭐 당이 지금 좀 야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좀 가장 시급한 변화나 좀 이런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를 집중해라. 사람이 능력이나 당도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려워요. 당력도 집중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해야만 좋겠지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우리가 노동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했거든요. 네. 정리해고제를 넣자. 근데 그때는 그게 괜히 진취적인 이기 때문에 반발이 컸어요. 해고는 못하는 건데 정리해고라니 이렇게 얘기가 나. 어떻게 반발을 하는지 민주당의 주도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놨어요. 재개정을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미 노동계를 비롯한 민심이 기울어서 정권을 놓쳤거든요. 거꾸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는 그 사립학교 네. 개혁을 주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교원 정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었어요.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건 안 된다. 왜 교육을 건드리느냐. 교육은 그렇게 통제하에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특히 사립학교 보호에 앞장섰더니 많은 사립학교와 국민이 호응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해줬어요. 네. 100%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네. 정권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민주당이 전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거를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설득하고 투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해서 집중해서 그걸 바꿔놔야 된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숫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한 다음에는 줄기차게 진행해서
그 결말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거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할 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야당을 지지하고 네.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된 다음에는 여당이 하는 것을 뭔가를 딱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당운을 걸면서 고치고 네. 또 막을 거는 막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견제나 건강한 싸움을 하는 거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서로 이렇게 고성을 하고 뭐 삿대질이나 욕설이 나온다던가 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다,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회복을 해나가야 할지. 그것도 또 하나의 면인데, 우리가 네. 보수의 특징이 품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영국 신사는 어떨 때라도 그냥 정장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식의 그 신사도가 있잖아요. 네. 우리 보수는 전통적으로 품이 있는 신사도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세를 잘 유지하시면은 국민이 네. 그런 거 가지고 들싸웠다 그러지 않거든요. 네. 어떤 성과를 못 냈을 때 들싸웠다 그러지. 그래서 그러다가도 성과를 내면은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위는 우리 보수 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아유 뭐 시원치 않아도 참 그런 거는 좀 점잡고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까요? 그렇죠. 네. 신뢰를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라는 큰 연못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비판과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색깔이 되죠. 네, 고모님. 이렇게 한번 쭉 정치 생활 돌이켜 보셨을 때 정말 다양한 중책을 맡아 오셨는데, 좀 그렇게 일해 오시면서 얻은 교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소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그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는 정치도 하늘나라 네. 그 이상이죠. 그 싱의 도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그 이상 국가가 뭐냐, 그러한 그 신국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땅에다 구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정치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이런 너무 경제에 쏠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평화를 추구하고, 의와 평강과 그 실학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막 그냥 무섭고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정치로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그냥 지도자가 엄숙하고 막 네. 그냥 무섭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서리빨이 나리고 그러지만 요새 현대의 선진국들은 정치는 위트가 있고 거기에 유머도 있고, 또 같은 얘기라도 그 치우칠 같은 사람들 보면은 상대방도 막 사실은 뼈 아프게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페이소스와 유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는 정치를 구현해주고, 그럼 우리 나라 자체도 기뻐지죠. 네. 당도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할 기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그 실학의 개념이 정치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도 그런 기반에 있어야 화목하고 네. 더 생산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엄청 비난도 받고 네. 어떤 때는 뭐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정치를 하면은 영과 욕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욕먹는다, 또 이건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는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과 욕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로 일시일비하지 말고 그 결말에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리에 연연을 하면은 큰 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스테이터스, 어떤 자리나 직분보다는 그 미션,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서 그거를 해 나가는데, 근데 그 미션은 대개 내가 누구를 끼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룰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나하고 같이 하면서 이 정치를 통해서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될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치지. 저도 이제 그런 자리지, 뭐 장관을 했다든지 당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당대표로서 뭘 했느냐, 장관으로서 그럼 뭐를 추구했느냐, 이것만 남는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네.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돌이켜봤을 때 그때 이 선택이 내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시는 부분 하나만 꼽자면.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인가 그때 신문기사에 어떤 한 소녀가 네. 동네에서 윤관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음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전주예수병원인가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얘한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가는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아내도 깜짝 놀래갖고 아내가 그런 같이 이제 가보자. 그러면 네. 애가 어떤지 혹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자로 갔더니 한밤중인데도요. 병원장부터 해서 그때는 참 국회의원을 존중해 줬거든요. 다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애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보질 못했지만 좀 부탁할 것도 하고 또 서울에 와서 할 것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 거를 머리에 두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이제 차 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회의원 배지가 옛날에 마패 같다 이거예요. 이 배지를 달면은 모든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을 열어서 좋은 곳으로 또 행복하고 아주 승리하는 그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국회의원이 뭔가 그러다가 그 경험한 이후로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배지의 힘이 아주 옛날 조선시대 때 마패, 어사 네. 마패요 하는 것 같이 네. 강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겠다. 이거를 정말 보람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는 시각을 그때 많이 정리를 했죠. 혹시 만약에 40대의 황우여로 돌아간다면 다시 좀 이 정치의 길을 선택하실 것 같은지. 저는 지금은 또 이제 변호사 하니까 이거 만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거에 만족을 하는데 다시 정치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아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는데 정치를 하려면은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막 이렇게 헤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고문님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지도부의 뭐 조언이나 이런 거 하나 좀 전하신다면. 그러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네.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보람 있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는 그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희생은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다 아니까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우리 당이면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을 할 겁니다. 희생 정신이 가장 중요한. 네, 네. 네. 부모님 좀 마무리하면서 정치 인생 돌이켜 봤을 때 정치란 땡땡이다 이렇게 좀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좀. 정치는요, 연극의 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한 나라라든지 우리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작품이 살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치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역할을 살려야죠. 내 것 이상의 뭐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명배우다 그러고 감동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면은 멋있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들이랑 정치 꿈나무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면은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옛날의 역사, 특히 병법 있잖아요. 네. 그 병서 이런 것도 읽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네. 신앙적인 궁극적인 진리라고 그럴까?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립이 돼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과 그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앞으로도 좀 신뢰의 보수, 사랑의 정치 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